우아하고 낭만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캐롤의 행동들이 사실은 다 벗겨놓고 보면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가. 토드 헤인즈 감독의 영화 캐롤을 왓챠에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왓챠 파티로 감상을 하였습니다. 겨울 영화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꼽으시는 이유도 궁금했고 인생작으로도 꼽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궁금했는데 이번에 극장 재개봉을 하길래 극장에 가서 볼 여유는 되지 않고 아쉽지만 왓챠로 감상을 했습니다. 1950년대를 배경으로 두 여성의 동성애 로맨스를 다룬 작품이고요. 원작이 있는지 몰랐는데 소금의 값이라는 소설이 원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인상 깊게 감상을 하긴 했는데 좋았던 점이랑 아쉬웠던 점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쉬웠던 점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캐롤이라는 인물에게 드는 반감이 있는데 이 반감으로 인해서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가 낮춰졌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 반감이 드는 이유도 이 영화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반감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뒤에 캐릭터 설명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스토리를 압축을 해보자면은 백화점에 두고 간 이 캐롤의 장갑을 점원인 테레즈가 찾아주게 되면서 이 두 인물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여행을 통해서 두 인물이 서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캐롤이 장갑을 두고 간 게 진짜 실수인지 아니면 계획된 건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볼 때는 100% 계획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수일 리가 없죠. 그렇게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한 캐롤이 실수로 두고 갔을 리는 없다. 그냥 캐롤이 놓은 장갑이라는 덫에 테레즈가 걸린 거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네, 이렇게 대략적인 이야기를 압축을 해봤고 먼저 좋았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좋았습니다. 미장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했던 게 이 작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950년대의 뉴욕의 풍경과 실내 인테리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마치 명화 한 폭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촬영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의 배경이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이 관련 소품들이나 붉은 색상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연말 느낌이 물씬 나게 잘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 화려한 백화점 내부, 아늑한 느낌의 실내 공간 이런 요소들이 왜 겨울 영화 하면은 이 작품을 꼽는 사람들이 많은지 충분히 납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상도 인상이 깊었는데 캐롤의 우아함과 테레지의 순수함을 의상만으로 잘 대비를 시켜놨더라고요. 제가 관련 전문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또 막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같이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냥 딱 봐도 느껴지게끔 그렇게 잘 의상 세팅을 했더라고요. 단순히 예쁘게 입히는 거를 넘어서가지고 캐릭터의 성격이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의상 하나로 다 설명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악도 좋았죠. 시대적인 배경과도 잘 어울리면서 연말 분위기에도 잘 어울리면서 그게 몰입할 수도 있게 해주는 그렇게 음악 구성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그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배우예요. 캐롤을 연기했던 케이트 블라쳇은 캐롤 그 자체더라고요. 우아하면서도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인물을 굉장히 훌륭하게 재현을 해낸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제약과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고뇌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 내면을 미묘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 톤 그리고 눈빛 같은 것들로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엔딩에서 캐롤의 그 눈빛은 이게 영화가 끝나고도 여운이 굉장히 세게 남더라고요. 그런데 이 캐릭터가 주는 이미지가 인상이 깊고 여운이 남는 것과는 별개로 캐롤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반감이 들었는데 이거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레즈를 연기했던 루니 마라 역시 멋진 연기를 보여주는데 캐롤과는 대비되는 젊고 순수한 테레즈의 모습을 이 루니 마라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서는 어느 것 하나 결정하지 못했던 미성숙한 인물이 캐롤을 만나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 과정의 묘사를 훌륭하게 해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감정적으로 마음이 쓰였던 거는 테레즈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캐롤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쩌면은 아직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동성애라는 소재가 자연스럽게 관객들에게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게 이 두 배우의 공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또 큰 몫을 한 게 섬세한 연출이죠. 반복적으로 연출되는 서로의 어깨를 쓰다듬는 그 손길 같은 장면이라든가 몽환적으로 그려지는 이미지 샷들이라든가 앞서서 극찬했던 미장센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굉장히 잘 살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19금인지 모르고 감상을 하다가 갑자기 동성 배드신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 배드신도 되게 필요했던 배드신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배드신을 통해서 두 인물의 관계를 또 보여주거든요. 배드신에서조차도 캐롤은 스스로 옷을 벗고 스스로 잠자리를 요구를 하죠.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근데 테레즈는 잠자리에서조차도 캐롤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옷을 벗는 것도 캐롤이 벗겨주기를 기다리고 있죠. 여기서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취하는 캐롤이랑 주체적인 결정을 해오지 못했던 이 테레즈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아쉬웠던 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이거는 영화적인 완성도에 영향을 주는 어떤 아쉬움이 아니라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우아하고 낭만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캐롤의 행동들이 사실은 다 벗겨놓고 보면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복잡하고 때로는 이기적일 때가 있기도 하고 통제가 안 될 때가 있기도 하죠.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근데 캐롤은 애가 있잖아요. 별거 중이고 양육 중인 상대방이 아이가 잠든 밤에 다른 사람을 집에 들이는 행동은 동성애자냐 이성애자냐 이걸 떠나가지고 그냥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보수적인가요? 제가 캐롤의 남편이라도 그 상황에서는 화가 났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캐롤의 남편의 언행을 모두 다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캐롤의 남편도 굉장히 과한 이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의 그 감정적인 면만큼은 나라도 좀 열받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캐롤에 대한 악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잠들긴 했지만 집에 애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이 양육자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를 시댁에 보내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애랑 이별할 때는 엄마는 집에서 요정들로부터 선물을 지키고 있을게 이렇게 약속까지 해놓고 정작 애가 떠나자마자 바로 그 호감이 있는 테레즈랑 같이 바로 여행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그 모습도 사실은 썩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이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 사유가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간주하는 지금 정서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긴 하지만 이게 꼭 동성애를 문제 삼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개인의 행복 추구와 양육자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그 균형을 잡지 못한 느낌? 아이를 향한 자세뿐만 아니라 테레즈를 대하는 자세도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이 여행 가고 싶으니까 여행 가자고 해놓고는 사정이 생기니까 자세한 설명도 없이 아침에 그냥 훌쩍 떠나버립니다. 테레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캐롤이 가자고 하니까 남자친구와의 관계까지 정리를 하면서 따라 나섰는데 그리고 여행 내내 이 캐롤에 대한 감정에 확신까지 들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옆에 있어야 할 캐롤은 없고 무슨 처음 보는 여자가 담배 피우고 있어. 옆에서 테이블에서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저라면은 쌍욕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물론 뭐 결론적으로 이때 테레즈가 받았던 상처를 계기로 테레즈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한 단계 성장을 이루어내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캐롤의 선택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묘한 게 제가 지금까지 이 캐롤의 뒷담화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비호감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정말 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제가 몰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캐롤이 비호감으로 느껴지는 이 감정 자체가 이 영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영화의 한층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연출과 연기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단순히 동성애 로맨스만을 미화한다기보다는 복잡한 인간관계랑 사회적인 책임과 규범 사이에서의 갈등을 보여주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 그런 요소로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란 그의
따른 선택과 책임의 무게까지 모두 다 캐롤이 지고 있다. 특히 마지막에 양육권을 포기할 때의 캐롤의 모습은 앞서 설명했었던 캐롤에게 부족했었던 그런 점들을 스스로 극복하고 캐롤 역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랑과 아이,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었던 캐롤이 드디어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영화 초반에 이 두 인물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캐롤이 백화점에서 테레즈를 통해서 장난감 기차를 사게 되면서잖아요. 근데 그 기차를 중간중간 되게 중요하게 카메라가 잡아준단 말이에요. 단순한 소품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의 엔딩을 보고 나서 왜 하필 이 기차였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장난감 기차의 특이한 점은 기차 선로가 원형이에요. 기차가 앞으로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 뱅뱅 도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인물에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돌고 돌아서 결국 원점으로 가게 된다. 즉 서로에게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를 초반에 기차라는 장치로 미리 암시를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가져야만 직성이 풀렸던 캐롤은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어느 것 하나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던 테레즈는 영화 마지막에 가서야 스스로의 의지로 캐롤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이때 솔직한 제 심정은 캐롤은 아니야. 너에게 상처 줬던 사람에게 왜 다시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만큼은 남의 선택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테레즈 스스로 선택해서 간 거기 때문에 설사 다시 상처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처음과는 달리 스스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950년대의 사회적인 제약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두 여성의 이야기로 미우나 고우나 이 인물들의 감정에 푹 빠져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고요. 작품이 끝난 후에도 여운이 길게 남아서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